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3부 음악치료 기법과 방법 제12장 심상유도와 음악 6. 개인치료 사례 앞에서 언급된 치료 유형에 따른 수준은 개인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인치료에서 치료사가 숙지해야 할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내적 자원과 치료적 변화에 준비되어 있나 하는 것이다. 다음 치료 사례를 통해서 지지적, 재교육적, 재구성적 수준에서 적용된 GIM을 통해 각 수준의 구체적 치료 목표와 그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음악과 심상을 통한 내면 세계로의 여행은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과 같다. 익숙한 현실 세계를 떠나는 내면 세계로 가는 여행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항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면의 언어가 바로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치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음악 감상 동안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심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체험된 심상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체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그 이미지들을 그의 외부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사 역시 내면 세계에서 체험된 것들을 현실 세계와 연관지어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시각, 통찰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음은 지지적 수준, 재교육적 수준, 재구성적 수준에서 음악과 심상을 적용한 사례들이며 개별적으로 소개되는 사례를 통해 실제 접근과 전개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1. 지지적 수준의 개인 세션, 카일 1993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설기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의뢰받았다. 클라이언트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아닌 한 큰 마을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그 대부분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의사인 카일은 고급스럽고도 세련된 양복과 넥타이에 잘 다려진 하얀 셔츠 차림으로 첫 모임에 등장하였다. 정신병동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정신이 와해된 중독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는 분명 나보다 영리하고 부유했으며 나는 마을 공동체 운영진이자 상류층인 그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내게 의뢰한 그의 주 치료사는 그가 우울하고 강박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스스로의 우울과 강박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논리정연하고 건강하고 자기인식이 가능하고 통제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단순히 냉소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가 주 6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강박적으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느꼈고 그 이유 또한 그의 직업과 유관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량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강박장애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년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심리치료와 약물이 그의 우울 증상들을 많이 감소시켰지만 그의 주 치료사는 그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근무 속도를 늦추고 부족감을 다루어주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초기 세션에서 나는 카이를 위해 긴장도가 높고 비예측적인 인상주의적 음악을 포함한 본의 프로그램을 들려주었다. 나의 목적은 그의 태도의 음악을 동일시시키는 것이었다. 음악이 끝났을 때 그는 음악과 자신의 삶이 동일화된 듯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감상 동안 카일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심상들을 보고하였다. 나는 내게 재빨리 다가오는 소용돌이들이 보여요. 이제 희고 검은 새를 그린 듯한 그림이 보이는데 어두워요. 모든 것들이 재빨리 오가서 뭔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늦추어 보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난 무덤 안에 있어요. 너무 어둡고 비어있는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가려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음악 안에서의 변화가 그의 경험의 본질과 속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나는 몇 가지 상이한 음악들을 시도하였다. 음악의 어떠한 변화도 그의 심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카일은 이런 획일적 심상들이 일상에서 그를 괴롭히는 증상들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어느 것도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하였으며 달갑지 않은 일들로 채워진 삶에 대해 아무런 변화를 줄 힘도 없다고 하였다. 1. 관계, 사건들은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졌고 그가 가진 부, 성공, 지적 성취들은 무의미하였다. 카일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강박적으로 일을 쓰나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그토록 열심히 일하여 얻은 성취감에 대한 보상과 긍정적 감정들은 무의식, 카일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관성 없는 양육자였으며 우울하고 요구 많은 완벽주의자였던 그의 어머니와 매우 비판적이고 정서적으로 폭력적이며 무관심했던 아버지에 의해 파괴되었다. 내재하던 부모상은 어린 시절의 학대와 비판을 계속하였고 그의 자존감을 방해하였다.
오히려 그의 심상에서 드러났듯이 저항으로 채워진 그의 내적 세계는 더 많은 저항을 낳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로 받은 학대에 대한 반응인 슬픔, 무기력, 무력감, 분노, 절망, 취약성들은 이제 그의 무의식 안에서 만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그의 심상은 그의 우울증적 저항 밑에 어두운 뿌리인 죽음에 대한 깊은 존재적 두려움을 드러내었다. 어렸을 때 그는 격렬한 악몽과 공포를 겪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해주지 않았다. GIM은 카일에게 단편적이고 무상하고도 통제 불가능한 심상을 경험하도록 하였지만 나는 그러한 경험이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의 삶에 대한 불만족은 그에게 변화, 업무량 감소, 속도 감축보다 풍성한 삶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음 세션에서 카일은 GIM 세션으로 인해 그의 상태가 안 좋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지난 세션에서 그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통제 불가능했는지를 인식하였고 지난주 동안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 증가됨을 느꼈다고 하였다. 안도감과 고무감이 아닌 무력감을 느낀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한 아내와 아이들의 불만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에 반응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지난 세션이 불충분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상 등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가 모든 심상들이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그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매우 비참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단편적인 말투는 더 심화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다소 상처가 되는 양육을 받았다 치더라도 대개 양육의 긍정적인 면들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심상이 대조적일 때 긍정적 자원, 긴장과 학대에 대한 긍정적 수용은 자아의 힘을 상징해주며 심상에서 이러한 긍정적 경험들이 제공될 수 있다. 카일은 어떠한 긍정적 감정도 갖지 못했다. 자아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끈질긴 우울증 때문에 완전히 왜곡되었다. 비록 내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엔 증상들을 더 악화시킨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자신으로부터 카일을 구제하여 그의 끔찍하고 단편적인 세계로부터 안도감을 주고 싶었지만 난간함을 느꼈다. GIM이 카일의 증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내적 세계가 부정적 시각으로 가득 차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신과적 치료조차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내적 자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를 다루어 보는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카일에게 긍정적 경험들이 과연 가능하긴 한 건지 또는 내가 부모들이 하지 못한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적인 양육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학대 전에 존재했을 긍정적이며 순수한 카일과 그의 자아를 재형성하려면 긍정적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나는 이러한 긍정적 자아가 얼마나 깊숙한 과거에 또는 깊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치료사로서 나는 그의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낼 만한 기술과 테크닉이 부족함을 느꼈다. 내겐 GIM보다 가볍고 구조적이며 직접적인 음악과 심상 방법이 필요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불안해하면서도 몇 세션에 걸쳐 나는 이러한 테크닉, 심상 없는 음악 없는 심상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MI를 중심으로 세션을 전개하였다. 8번째 세션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나는 카일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이라도 즐겁고 유쾌한 순간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아내와의 휴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나는 앞에 놓인 종이에 그 경험한 장면을 그릴 것을 제안했다. 음악이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분간 내에 동요된 그림을 그린 후 카일은 긴장을 풀었다. 그의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의 팔은 매번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 번 그 곡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견고한 결합 문자가 순환되면서 카일의 하얀 셔츠는 모든 색깔의 분필로 더럽혀졌다. 그는 파스텔 색깔을 종이에 칠한 후 손으로 문질러서 섞었다. 그가 종이 전체를 칠했을 때 그는 끝난 것처럼 보였고 나는 음악을 멈추었다. 그는 한층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은 보였다. 나는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에 관해 그의 경험을 서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집중, 참여, 창조라고 하였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문자 그대로의 일출을 그리려고 했지만 단지 일출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했다고 했다.
강박적이며 우울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그의 일상과는 달리 방해가 없었다는 점에 감사했다. 그는 진심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고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으로 카일은 세션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출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회상을 시도하였고 음악은 그가 기억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다. 드보르크 세레나데 곡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은 이미지 속에 있던 진실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현재로 불러오게 하였다. 카일의 의식 상태는 일의 압박감에서 떠나고 싶은 느낌을 받았던 초기 세션의 경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것으로 변했다. 그는 그의 그림에 만족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카일은 세션에 만족했으며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음 세션에 참가했다. 나는 매주 동일한 순서를 사용했다. 클래식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림 그리는 일로 이어졌다. 이때의 그림은 다음과 같다. 혼돈과 즐거움의 결합 시도. 서로 아껴주는 아버지와 아들 돌고래. 화를 버리는 것 함께 일한 지 2달 만에 카일은 스스로에게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연기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그의 변화에 대해 만족감을 얻기 시작했다. 음악과 그림은 카일이 평소에 심리적으로 만나지 못한 의식의 단계를 발견하게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그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공포, 부정적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우울증과 같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방어 기제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매주 음악과 함께하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카일의 집중 훈련은 심리적으로 쇠약해진 방어로부터 그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다. 이런 증상이 항상 되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카일은 약간씩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전한 의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일상에서 태도와 삶의 질이 바뀌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MI는 그의 원초적이며 일반화된 불안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다. 이런 초기의 지지적 음악과 심상체험 세션의 긍정적인 이득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는 그에게 남겨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재교육적인 음악과 심상체험 세션이라는 새로운 치료의 방향에 들어섰다. 이후 세션들은 우울증에 갇힌, 화 속에 감춰진 슬픔, 아버지와의 거리감 같이 이름 지어진 과다한 그림 그리기가 이루어졌다. 20번째 세션에서 그는 자신의 이혼에 관해 상담한 그의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에 대해 직업적인 공감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경험했다고 했다. 지지적인 음악과 심상 체험에서 카일은 그의 내적 심상이 외부 세계와 연관되면서 긍정적 느낌과 만남을 가졌다. 이전의 부모의 학대와 모순된 양육으로 인한 상처는 음악과 심상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내면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가족과 그의 일에도 전이되었다. 처음으로 그는 의사로서 놀라운 고백이지만 클라이언트와 진정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카일의 치료는 3년간 거의 매주 한 번씩 장기간 이어졌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자기 변화를 지속하였다. 먼저 그의 내면의 삶이 부서졌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죽음과 상실감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힘들어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카일을 그의 증상들에 몰두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의 고통을 악화시켰다.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카일은 처음에 내가 GIM의 깊은 물에 그를 던졌을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으나 점차적으로 음악의 지지적 기능을 통해 여행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GIM은 자유연상처럼 자유롭고 특정 목적이 없는 여행과도 같다. 카일의 경우는 이러한 예측 불허한 내면을 여행하기에 필요한 동기, 용기, 에너지, 힘을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었다. 카일은 GIM 형태의 세션보다는 지지적인 음악과 심상을 통해 안정감을 상실한 자신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힘과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